다이어트 중에 흔히 하는 실수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살이 빠질까요, 원장님? 물론 일시적으로는 뭐 빠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은 어쨌든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뭐 신진대사를 좀 감소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또 작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는 더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을 만들 수 있어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은 환자분들한테 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세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을 먹어야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사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아침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칼로리 소모를 하자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저녁에 점심에 공복감도 좀 덜 생기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바로 잡는데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음식에 대해서 네. 칼로리 제한보다는 어떤 거를 규칙적으로 식사를 꼭 하시고 배고프지 않아도 그 때가 되면은 몸에 이제 신호를 주는 그 대사를 자극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소량씩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이거는 살찔 것 같아서 안 되고 뭐 오이나 뭐 채소나 뭐 당근이나 먹기 싫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막 그것만 섭취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속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봐서 양을 좀 줄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일 결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리하게 칼로리 제한하면 네. 처음에 1, 2주는 할 수 있어도 할수 그렇죠.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더 좋다? 칼로리 제한을 하지 말고 이런 걸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제한하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자.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하실 때는 조금 드셔도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좀 드시지 말자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단순 과당, 음료, 예,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드시지 말자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전에 섭취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저녁에 섭취하는 거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었던 경우들이 많아서 또 되도록이면 과일도 실수할 수 있는 이제 항목 중에 하나라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조금 더 멀리 간 게, 좀 더 나아간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끊을수록 좋다. 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좋다. 저탄고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 그래서 이제 단순 그런 과당 종류 말고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합 탄수화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잡곡, 귀리, 뭐 통곡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이제 야채, 채소, 과일도 소량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탄고지 유행할 때 네. 제가 또 해봤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때 극도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서 이제 밥방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야채는 샤브샤브로 해서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단백질 종류랑 같이 먹었거든요. 밥을 아예 한 10일 정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예 탄수화물을. 그랬는데 살이 한 3, 4kg 그냥 빠졌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그걸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원래 단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 음식을 원래 안 좋아해요. 짠 음식을 좋아하지 단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그거 끝나고 제가 커피숍에서 그거 있잖아요. 허니브레드에 그 바닐라 라떼를 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뇌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서 그런 한 가지 원리로만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해야지 되게 과도하게 아니면 극단적인 그런 것들은 맞아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 다이어트는 맘먹었을 때 빼야지 네. 첫 달에 제일 잘 빠지고 나중에는 정체 오는 거 아니냐 살은 빨리 많이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몸에 충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탈모나 뭐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뺐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좀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체중 감량은 이제 본인 체중의 한 5%를 한 달 동안 감량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환산을 해보면 뭐 일주일에 한 0.5kg에서 1kg 정도 감량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다이어트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처음에 빼는 게 좀 통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날씬예약 같은 거 이제 약 드시면서 하는 경우에는 좀 비교적 꾸준히 감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이 그럼 환자분들이 느끼기엔 너무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러다가 안 빠지는 거 아니냐. 내가 목표한 몸무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원장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어쨌든 전문가의 그런 말 한마디가 있다면 환자분들은 또 믿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저는 이제 다이어트 경험이 많고 그래서 뭐 1000건 이상 뭐 10,000건은 아니어도 몇천 건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믿고 잘 따라오시면 맞아요, 원장님.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단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그 달리기로 얘기하면 100m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결국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믿고 따라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땀을 많이 흘려야 살이 잘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약을 먹었을 때, 갈증을 많이 나야 살이 잘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 원장님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먹었을 때 뭐 갈증이 있거나 뭐 그런 수분이 감량되면서 뭐 땀도 많이 나고 수분 감량되고 체중 감량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몸에서 느끼는 거랑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약은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게 잘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열이 많으신 체질은 아무래도 체질에 따라서 각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도 유행이 많잖아요. 아까 이제 저탄고지도 있었지만 편하니까 내지는 더 빨리 빼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음식, 원푸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한 가지 식단만 고수하시는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몸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적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원푸드를 고집하시다 보면은 몸은 이제 그 영양분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변화를 줘서 체중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유도하려면은 계속 새로운 자극,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음식으로 몸에 이제 다양한 적절한 자극을 줘야지 잘 빠지는 거지. 맞아요. 원푸드는 뭐 1, 2주 정도는 급하게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는 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체중을 감량하겠다, 과량으로 감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푸드는 사실 부작용이 더 많죠. 네.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좀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중 정체기가 왔을 때도 환자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이런 이제 유혹에 많이 시달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저는 이제 처음에 미리 말씀드려요. 이게 정체기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본인마다 세팅된 몸무게 정체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오래 유지하셨던 몸무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뇌에 세팅된 어떤 이제 몸무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잘 찌지도 빠지지도 않으려고 네, 하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은 정체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려요. 이때 아마 정체기가 올 거니까 그때는 조금 더 제가 다양한 티칭을 통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체중은 빠지지 않지만 보통은 대부분 느끼세요. 그런 이제 몸 사이즈는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체중이 바뀌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잃고 예, 아무래도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 잘 안 빠지겠지만 그냥 그 시기에는 하던 그대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맞아요. 사이즈가 줄에 따라서 또 체중이 따라서 감량하는 그러니까 그쵸. 뒤늦게 체중이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60점 맞다가 공부 열심히 하면 80점 금방 되는데 이제 80점에서 90점, 100점 맞으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본인이 정책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시기가 있지만 결국은 꾸준히 하시면 네. 계속 계단식으로 좀 점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 요새는 사실 PT 시대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바프. 그래서 바프 찍고 그래서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운동으로 살을 빼야지 다른 걸로 살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뭐 이런 식의 네.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살을 빼고 하는 것들이 좋을 수 있어요.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각자 이제 개인의 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체중 나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뭐 관절이 나간다든지 네, 오히려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운동만 하진 않죠. 결국에 이제 식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병행을 하거나 결국에는 이제 식단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운동의 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운동을 메인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좀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네, 되도록이면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같이 항상 이제 좀 적절하게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율로 얘기를 한다면 식단 대 운동 어떤 게 좀 더 식단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식단이 훨씬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운동보다는. 물론 이제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제가 빼드리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맞아.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훨씬 효율적인 방법. 네. 생각을 했을 네. 때 저는 환자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운동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하고 나서 걷기를 하고 나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빵 하나 먹을 거면 안 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살을 빼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운동을 하면 또 식욕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운동을 했을 때 문제점이 이제 식욕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다이어트에 막 의지에 불타서 지금 막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시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식단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적응시켜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뭐 취향에 따라서 운동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안 하면은 그만큼의 칼로리 소모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살이 찌거나 하실 수 있어서 항상 지속 가능하고 이 운동을 이제 안 했을 때에도 체중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살이 빠질 때 우리가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은 아침에 체중계 올라가시면서 오늘 살이 1kg가 빠졌는지 아니면 어제 뭐 좀 먹었는데 다시 또 1kg가 쪘어 이러면서 네. 그 몸무게에 되게 집착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막 몇십 번 올라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비하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다이어트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잘 하고 있으면은 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체중을 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오히려 이제 유지 기간에는 그게 유지가 잘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공복에 한 번씩 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자주 잰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체크의 목적이지 결과를 이제 보는 거지 그 행위를 자주 하는 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기 맞아요.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보다 어떤 환자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지표라던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본인이 느끼는 이제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옷을 입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눈바디라고 해서 내가 그쵸.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해지고 좀 사이즈가 주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게 또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뭐 거기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이어트계의 명언이죠. 네. 인바디보다 눈바디. 눈바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중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눈바디고 그게 결국은 이제 허리둘레나 뭐 체지방률이나 뭐 네. 복부지방률이나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원장님 어떤 걸 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인바디를 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지 인바디 활용법이랄까요? 사실 이제 인바디 다 해보셔서 다 알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인바디를 제가 좀 자주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또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비율들은 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그때 또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도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여러 번 했을 때는 데이터가 쌓이지만 그 당시에 네, 그냥 얼마가 줄고 0점 몇 줄고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결과적으로는 좀, 체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체중이 1kg, 2kg 빠졌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거기서 너무 근육량이 줄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육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사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바디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있는지 네.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경향성을 맞아요. 보기 위해서 경향.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는 게 매몰되지 중요해요. 않도록 하라. 그리고 다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와 이제 마지막에 끝냈을 때 체중 감량폭 대비 근데 근육량이 얼마나 빠졌는지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대비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근육이 일단 안 빠지는지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이제 식이라던가 네. 그죠. 운동 지침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디에서 보통 이제 근육으로 잡히는 게 좀 수분도 같이 잡히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갑자기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육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맞아요. 인해서 수분이 일시적으로 맞아요, 많이 맞아요. 줄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뭐 수분 섭취를 잘 한다든지 단백질을 잘 먹는다든지 그리고 잠이 부족하는 경우에도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